6.4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분들에게 출마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 어제에 이어 성남시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네, 어제 만나본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신영수 새누리당 후보와 대결을 펼칠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이 후보만의 선거 전략과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입니다. 네. 후보 등록을 마치셨죠? 이제 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는데 혹시라도 이 공백인 시정이 걱정은 안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현직 시장이긴 하지만 이제 어제부터는 이제 후보입니다. 네.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어쨌든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직무가 정지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정의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네. 당초에는 이제 4월 중순 정도에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우리 네.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도 또 필요하고 또 안전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해서 제가 마지막 날까지 버티다가 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뭐 부시장 체제로 충분히 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대비하도록 다 지시해 놔서 큰 지장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성남시입니다. 이 재선에 대한 부담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된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남시는 철거민 도시로 출발해서 이제 분당, 판교, 위례를 끼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됐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도 본시가지와 신시가지 사이에 생활 환경의 격차, 도시 기반 시설의 격차로 인한 또 주민 사이에 미세한 또 미묘한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또 힘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기회가 많은, 할 일이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성남시가 가지고 있던 아주 오래된 숙제들을 대체적으로 다 해결했고 또 가장 시끄러웠던 재정 문제, 또 성남시의 명예를 떨어뜨렸던 이제 부정부패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한 상태인데 지금부터 이제 올해부터 재정이 정상화되고 또 공무원들은 일할 준비가 갖추어진 상태라 도약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청소만 하다가 이제 안정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도약할 수 있는 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최고 도시지만 이제 앞으로는 정말 전국 최고의 재정력, 또 기업 환경, 또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이런 걸 기반으로 삶의 질이 세계 100대 도시에 들어가는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그 과정을 제가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본격적인 얘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단수 추천 공천, 이 경선 없이 본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의 진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상대 당의 진통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뭐 완벽한 순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게 각자가 가진 장점을 내세워서 경쟁하고 또 선택을 받아들이는 과정인데 그 갈등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독재적인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우리 성남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선정 과정은 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민들이나 당 내부에서도 원만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은 신영수 새누리당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조금 앞서시는 걸로 나왔습니다. 본인만의 경쟁력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난 4년 동안에 저희가 했던 성과들을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정치 행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역시 그 권력과 재정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 겁니다. 네. 즉 부정부패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정하게 행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시민들로부터 온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지난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정부패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반부패 경쟁력 경기도 1위 했고요. 성남시가 무슨 부정부패로 피치탄 받은 일 없습니다. 뭐 저나 우리 측근이나 공무원들이 나쁜 짓에서 조사받는 일도 없다고 확신하는데요. 이렇게 부정부패를 해소했고 또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건 사기죠. 그런데 우리는 전국 최고 공약 이행률, 그것도 매니페스토 운동본부가 인정한 94% 이상의 공약을 이행했는데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예. 약속을 지킨 정치했고요. 또 성남시가 가장 문제가 됐던 대규모 부채 문제, 7,28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채 중에서 지난해 말까지 저희가 4,572억을 갚아서 예. 모라토리엄 상황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재정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을 주민들이 인정해 주십니다. 또 이제 각종 언론기관, 정부기관으로부터 일 잘하는 경력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이제 각종 수상을 했는데 네. 이런 몇 가지들 때문에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일 잘하는 그러면서도 또 청렴한 시장으로 4년간 평가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모라토리움을 졸업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의도치 않게 어제 이제 이 신영수 새누리당 후보가 이 자리에서 네.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12일 만에 모라토리움을 4년 전 선언했던 것은 4년 이후의 연임에 대한 포석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뭐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면 이러고 저렇게 보면 저런데요. 예. 그걸 악의를 가지고 해석을 하시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취임을 해서 보니까요. 저는 대개 비공식 은폐 부채가 한 2천억대 정도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네. 근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7,28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가정으로 따지면 외상값, 네. 또 예를 들면 갯돈 보관한 거, 횡령한 거, 예. 뭐 이런 비공식 부채들이 7,285억이나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 즉시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해결 안 하면 쉽게 말해서 압류당하고 부도나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갑자기 돈이 생기진 않으니까 대규모 예산 삭감을 해야 됩니다. 네. 예산 삭감과 초긴축을 통해서 부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알리지 않으면 시민들이 예산 삭감이나 긴축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고 이걸 일시에 해결할 수 없으니까 몇 년간 나눠서 해결하겠다. 이게 기업으로 따지면 지불유예, 모라토리움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이것을 시민들이 받아들여서 실제로 저희가 작년까지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서 무려 5,700억. 그중에서 예산 삭감을 통해서 갚은 것만 4,500억이 넘는데 모라토리엄 선언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거 위험한 재정 상황이구나 인지해 줬고요. 또 3년 동안 예산 삭감을 견뎌내 주시고 네. 그걸 통해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그 엄청난 규모의 비공식 부채를 다 해결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비난하시는 분들이 왜 모라토리엄이라고 그랬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빚을 지게 한 당사자들이 네. 빚 갚은 거를 칭찬해야지 빚 갚을 때 왜 다르게 말했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지금도 자부심 같습니다. 잘했다. 예. 이렇게. 그럼 부채 문제를 해결한 것은 뭐 성남 시민들 모두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주민들 간의 미묘한 그 환경 격차, 네. 갈등이 그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 시민 대통합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남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 그야말로 동서의 갈등, 빈부의 격차, 계층 간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네. 특히 본시가지와 이제 분당 판교로 불리는 신시가지 사이에 생활 환경의 격차가 워낙 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본시가지의 주거 환경, 도시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거를 예산으로만 해결하게 되면 이 분당 판교 쪽 주민들께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왜 본시가지에만 투자하느냐 이런 또 갈등이 격화되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네네. 이제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본시가지의 재개발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되 예산이 아닌 새로운 자주 재원을 개발해서 그중에 제일 큰 것은 부동산 개발 이익을 개인이나 기업이 특혜로 갖는 것이 아니라 예. 시민들이 다 갖게 해서 그 재원으로 본시가지의 재정비 사업을 해야 된다. 거기에 예산으로 만들어진 재정비 기금을 좀 더해서 약 2조 원 정도 저희가 만들 생각인데 그걸로 본시가지의 도시 환경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네. 비슷해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지방정부가 하나의 목소리로 뭔가 하나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갈등을 해소하는 정서적 그 수단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프로축구단 유치. 예. 그걸 통해서 시민이 한 목소리로 하나의 팀을 운영하고 네.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프로야구단 유치입니다.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문화, 예술, 체육 활동들을 우리 시민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함께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통합된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통합된 성남시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선거에 있어서도 또 광역단체장들 간의 그 서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얘기가 있었습니까? 우리 성남시는 그야말로 재정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1,500억씩의 빚을 갚으면서도 살림이 가능한 정도로 아주 뛰어난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불교부 단체, 상급 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협조해야 될 것들이 광역교통 체계입니다. 네. 특히 우리 본시가지에 이제 위례 신사선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 위례 신사선을 수정구, 중원구를 넘어서 광주까지 가게 하는 이 위례 신사선 연장 사업을 하는데 네. 이거는 경기도와 저희가 철저하게 협조해야 될 사안입니다. 광주시와 성남시, 경기도가 협력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협조는 물론이고 또 저희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본시가지의 분당 지하철 8호선을 이제 시청을 지나서 판교역까지 연결해서 판교역에다가 GTX와 같이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예.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도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될 사안이라서 이번 네. 선거 과정에서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남시에 대한 많은 얘기들 들어봤습니다. 뭐 저희 주말에 명불허전에 방송되는 조정래 선생님이 출연하시는데 오늘 뭐 시민 후보로 또 지지하겠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보고 계신데 성남 시민 그리고 OBS 시청자 여러분께 끝으로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조정래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분당에 사시는 성남 시민이시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제 문학계 거두십니다. 이분이 대개 대통령 후보 몇 분을 후원회장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저희에 대해서 애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들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누가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사를 정말 받들어주는 또 시민들이 맡긴 예산과 시민들이 맡긴 권한을 정말 시민들 위해서 제대로 행사하는 부정부패하지 않는 그런 후보를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보다 더 나은 후보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 선택하시고요. 저는 제가 가진 장점, 정말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반영하는 지방자치가 주민의 일상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통로다. 민주주의를 연습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제 신념에 동의하시면 저한테도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지금까지 4년 동안은 빚 갚고 청소하고 정비하느라 세월 다 보냈는데 4년은 너무 짧아서 기회가 된다면 나머지 일 앞으로 비상하는 도약하는 성남시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 도약을 향한 출사표를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